안녕하세요. 테드 기타월드의 테드입니다. 지금 장보러 와서 잠깐 시간이 나서 카메라를 좀 켰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기타를 이제 독학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내가 기타를 배워보려고 하는데 또는 혼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빼먹은 점은 없는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점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타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종종 있는데, 그런 사람, 예를 들어 한 10명의 사람들이 기타를 배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나 기타를 성공적으로 배울까요? 그러니까 기타를 성공적으로 이제 칠 수 있는 실력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많이 없어요. 제가 가르쳐 본 경험상 정말 드뭅니다. 뭐 10명에 1명이 될까 말까.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기타를 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기타를 잘 칠 수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게 결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기타를 치는 걸 보고 자기가 기타를 배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알기만 하면 독학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제가 기타를 배울 때는 완전 다른 세상이고, 유튜브를 뒤지면 기타를 배울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그냥 모든 자료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단계만 내가 알면 혼자 충분히 독학할 수 있는 거죠. 기타를 배우는데 선생님이 필요하냐? 필요하죠. 근데 선생님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킬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이 걸어왔던 길을 알려줄 뿐이죠. 요렇게 가야 헤매지 않고 목표로 하는 지점에 갈 수 있다. 또는 이제 목표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목표를 정해줄 수 있죠. 근데 예전에는 그 지식과 그런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 오프라인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독학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독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길을 정확하게 잡고 헤매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쉽게 목표로 하는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바로 기타랑 친해지는 거예요. 기타는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거기 때문에 손가락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술이죠. 어떻게 보면 손가락 기술이에요. 손기술이요. 그럼 기술이라는 건 연습이 필요하죠. 손가락을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는 연습이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크로매틱입니다. 크로매틱의 중요성은 여기서 나와요. 크로매틱이 물론 이것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크로매틱은 뭐 박자 개념이라든지 그루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연습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는 손가락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는 연습이에요. 크로매틱을 너무 딥하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대충 해서도 안 되는 연습이기는 합니다. 물론 연습 방법들은 레슨 선생님들마다 비법이 있겠지만, 저도 비법이 있겠지만, 이걸 다 알려드리면 또 저한테 레슨을 받는 학생들은 좀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다루지 않지만, 중요한 건 첫 번째, 크로매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 근육을 단련시켜야 돼요. 동시에 오른손 피킹하는 것도 연습을 하는 거죠. 타이밍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코드를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특별히 사마음은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악을 지탱하는 게 이 사마음이기 때문에 사마음 공부를 충분히 하고, 공부한 내용들을 기타 내에서, 프렛 안에서 찾아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마음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마음이 되고 나면 사화음을 공부해야 됩니다. 사화음이라 하면 세븐스 코드예요. 뭐 C7, C-7, C major 7, C 디미니시 7, 디미니시도 하프가 있고 홀이 있죠. 어그멘티드 7 많아요.
사화음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사화음이 되고 나면 코드 아르페지오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배웠던 사화음을 가지고 아르페지오, 음을 한 음씩 한 음씩 쳐서 내려가거나 올라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타 안에서. 이 테크닉은 나중에 재즈나 특별히 락 중에서도 이제 테크닉이 많이 들어가는 슈레딩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는 사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페지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장르의 음악에서 많이 쓰이지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펜타토닉이에요. 펜타토닉은 마이너랑 메이저를 꼭 해야 됩니다. 마이너랑 메이저를 한다는 게 그냥 KG를 외워서 내가 안다가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코드를 중심으로 펜타토닉이 메이저, 마이너, 그리고 이거를 동시에 섞을 수 있는 능력까지 길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펜타토닉 스케일의 위치를 내가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곡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스케일로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기타는 그렇게 치지 않아요. 음악이잖아요. 듣기 좋아야 되기 때문에 듣기 좋은 음들은 그렇게 많은 음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두세 음으로도 충분히 듣기 좋은 음들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연습을 KG로만 하면 실제로 사용하는 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코드, 앞에 말했던 코드 포지션을 중심으로 스케일을 마이너, 메이저 또는 코드 아르페지오 이 세 가지를 다 섞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기타 카피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이론을 공부를 한 셈이고, 그 이후에 이제 카피하는 거는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실제로 뮤지션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익히는 과정입니다. 카피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치다 보면 앞에 연습을 충분히 했다면, 이론 공부를 충분히 했다면 카피를 하다 보면 이게 어떤 스케일이다, 어떤 게 사용됐다는 게 바로바로 느껴져요.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썼네,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썼네, 저 기타리스트가 이걸 썼는데 이 기타리스트도 그걸 썼네, 60년대 기타리스트가 이걸 썼는데 2000년대 기타리스트가 이걸 썼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이제 실력이 되는 거고, 이거를 기타 가르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퍼포먼스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연주를 하는 방법들을 이제 익히는 거죠.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 기타를 배우려고 하셨던 분들의 목표치가 가까워져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곡들을 카피해야 되나? 블루스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탠다드 재즈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필수예요. 보통 이 두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락으로 가는데, 특별히 이제 아시아 국가에서는 락이 강하기 때문에 락으로 바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 기초가 부실해서 실력이 어느 정도에 올라가다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블루스 기타리스트가 되라는 얘기도 아니고 재즈 기타리스트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두 가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야채를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처럼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하면 돼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왜 블루스를 해야 되는지, 왜 스탠다드 재즈를 해야 되는지 설명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서 오늘 영상에 담지 못하지만, 아무튼 블루스, 스탠다드 재즈는 카피를 꼭 하셔야 되고 그 프레임 안에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타를 배울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물론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을 만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학을 하면 쉽게 익히지 못하는 부분들이긴 해요. 하지만 이런 내용들도 유튜브에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유튜브 내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로 좋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꼭 봐야 된다 하는 내용들도 한번 추려서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시간이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만 된다면 언젠가 한번 그런 내용들도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기타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특별히 독학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듣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런 부분을 생각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했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독학을 해오고 있는데 내가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앞으로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지.
지금 이 내용들은 레슨을 받는 분들한테도 적용이 돼요. 레슨을 받다가 내가 도중에 멈춰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럼 나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죠? 그런 내용들이 오늘 내용에 충분히 담겨 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있어줘서 고마워. 지금까지 테디 기타월드의 테드였습니다.